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참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구경할 것이 많이 있을까? 혹은 뭐 심심하진 않을까? 그냥 도시 중 하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다녀와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즐길 거리가 있었어요. 물론 길게 여행할 여행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 경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 1일 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움직인 하루 코스를 그대로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여행은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까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정말 많지만 저는 호텔 근처에 있는 아랍 스트리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황금빛 돔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이슬람 사원 술탄 모스크입니다. 아랍 스트리트 자체가 워낙 이국적인 분위기라 식사나 쇼핑을 목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은 동네인데요. 저도 원래는 거리 구경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술탄 모스크가 예배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일반 관광객들의 내부 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이 이 허용 시간과 딱 겹쳐서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사원 내 그 자체 가이드분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투어를 해보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사원을 전체적으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원어는 영어와 말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종교가 없긴 한데 뭐 교회나 뭐 성당, 절 이런 것들은 여행 다니면서 많이 경험해봤는데 모스크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무슬림 지인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공간인지 어떤 문화인지 경험으로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어는 관광객 개방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고 이 무슬림 자원봉사자가 직접 동행해서 모스크 내부를 함께 걸으며 설명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어려운 종교 영어 없이 쉬운 영어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영어가 완전히 유창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는 원래 남성과 여성의 예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투어 참가자들에게는 이 대부분의 공간이 개방되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어차피 아랍 스트리트까지 오셨다면 이 모스크 투어는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장은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하셔야 되는데 입구에서 가운을 대여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은 클라우드 포레스트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옆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에 있는 온실 시설인데요. 같은 구역에 플라워 돔도 함께 있고 두 곳을 묶어서 콤보 티켓으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클라우드 포레스트 단독으로만 현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현장 구매는 솔직히 추천을 못 하겠어요. 입장권 구매부터 실제 입장까지 이 웨이팅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인기가 워낙 많은 곳이라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는지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쥐라기 공원이 울창한 열대 식물이 가득한 거대한 온실 안에 공룡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황당한데 이 조합이 묘하게 잘 어울려요. 온실 느낌에 공룡까지 더해지니까 그냥 식물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면 또 이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토 스팟이 있는데 줄이 꽤 길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는데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사진도 충분히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뷰였어요. 온실 전체 규모를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시점인데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올라가면서 보이는 식물들, 공룡들, 그리고 그 사이에 걷는 사람들까지 한 장면에 담기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식물원이었으면 조금 심심했을 것 같은데 테마가 있으니까 어른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쯤 센토사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센토사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섬인데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뭐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인데 저는 개인 취향상 나이트 루지 이거 하나만 보고 저녁 시간대에 방문했습니다. 본섬에서 센토사로 넘어가는 이 모노레일 형태의 트램을 타면 비치 스테이션에 내리게 되는데 내리자마자 루지 탑승장이 바로 보입니다. 동선이 뭐 직관적이라 헤맬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약 시간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다녔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 센토사 해변을 따라서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다 보면 바다도 보이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나름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약 시간이 남아있으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자전거 한번 빌려보세요. 저는 루지 자체를 국내에서 꽤 여러 번 타봤어요. 근데 이 나이트 루지의 매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속도감이 낮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코스 곳곳에 설치된 이 화려한 조명이 더해지면서 몰입감이 다른 차원입니다. 낮에 타는 루지가 놀이기구라면 나이트 루지는 어트랙션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두운 코스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조명이 계속 바뀌면서 지나가거든요. 와, 타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스릴 있고 재밌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건 이 리프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진짜 좀 무서웠습니다. 루지보다 리프트가 더 무서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루지는 현재 3회권 패키지로만 판매하고 있고 루트가 여러 개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고 그러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토사 본섬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강 위로 올라탔습니다. 싱가포르 리버 크루즈가 종류가 많아요. 저는 마리나베이 앞 베이프론트에서 출발하는 워터비 크루즈를 이용했는데 리버 크루즈는 출발 지점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본인 위치에 가장 가까운 탑승 지점 기준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약은 마이 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어요. 자리는 선착순이고요. 먼저 탄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야경 보면서 타는 거니까 최대한 탁 트인 자리 선점하시는 게 좋겠죠? 베이프런트에서 출발해서 클라키 안쪽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탑승 시간은 약 한 40분 정도였어요. 제가 탔을 때는 중간 하차가 불가능했는데 또 공지를 보니까 중간 하차가 가능한 크루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탑승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플러턴 호텔, 클라키 야경까지 강 위에 가만히 앉아서 전부 다 볼 수 있었어요. 발품 하나 안 팔고 싱가포르의 핵심 야경을 한 번에 훑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싱가포르 핫플레이스를 코스로 전부 돌아보는 루트라 이게 여행 마무리 코스로 정말 잘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일정 하나 넣고 싶다면 리버 크루즈 강력 추천드려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잤나 보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라오파사 사태거리였습니다. 싱가포르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그 장면. 도로 한복판에 테이블을 길게 깔아놓고 사람들이 사태를 먹는 그 거리 맞습니다. 방송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도 다녀간 곳인데 막상 가보니까 여전히 로컬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었어요. 미디어에 많이 소개됐어도 로컬 감성이 아직 충분히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싱가포르 여행 자체를 사실 별다른 사전 조사 없이 왔어요. 맛집이 어딘지,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냥 가서 줄이 가장 긴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줄이 긴 곳이 가장 맛있는 곳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현금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전부 카드 결제 가능했고요. 메뉴는 세트로 선택하면 수량을 고르기도 편하고 가격도 명확했습니다. 주류는 거리 끝쪽에 음료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리는 매장마다 구역이 나누어 있다고는 하는데 빈자리에 앉아도 딱히 제지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주말에는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붐비기 때문에 주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무조건 자리 먼저 잡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태가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라오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양한 음식을 파는 호커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여행에서 여러 식당을 다녀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사태거리였어요. 음식 자체도 좋았지만 밤 공기 아래 길 한복판에서 먹는 그 분위기가 솔직히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적북적한 로컬 분위기가 좋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를 제대로 즐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를 하루에 살펴볼 수 있는 1일 투어 코스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다른 더 유명한 코스들도 있고 다양한 어트랙션도 즐길 수 있지만 싱가포르를 딱 하루 머물 수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코스로 구성해봤습니다. 문화도 보고 정글도 보고 속도감도 느끼고 야경도 즐기고 이 노상에서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싱가포르가 볼 게 없다는 이야기도 많고 재미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스탑오버 한다면 짧고 강렬하게 하나의 나라를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1일 투어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